필기도 잘 해가시고요.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독립과 종속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독립, 두 사건이 있을 때 한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나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치? 가장 대표적으로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는 게 여기 밑에 정의가 있긴 한데 이거 봐봤자 감이 안 와. 그러니까 써놔. 가장 대표적으로 독립과 종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자,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준성아, 복원 추출이 뭐야? 뭐야? 추출하는데 뭔가 복원이 된대. 뭘까? 그래, 눈이 아프죠? 자, 보세요. 공 뽑고 다시 집어넣고 가는 거. 이런 거 이제 복원 추출이라고 해. 비복원 추출은 공 뽑고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몇 개 더 씁시다. 자, 뭐가 있냐면 관역 맞추기. 뭐 화살 같은 걸로 1점, 2점, 3점 맞추는 거 있죠. 실제로는 확률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3점 맞출 확률, 2점 맞출 확률, 1점 맞출 확률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거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OX 퀴즈, 객관식 문제 풀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맞닥뜨리는, 이건 써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쓸게요. 주사위 동전 던지기. 이런 애들이 보통 독립 상황이에요. 그럼 종속은 뭐냐면 이 나머지 상황들을 의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사위 던지기 자체는 독립이 맞아. 뭐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다고 두 번째 주사위가 1 나올 확률이 줄어들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주사위 던지기 내부에 사건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 주사위 내부에 사건을 만들어 놓고 독립과 종속을 판단해 봐라 했을 때는 이거 주사위 던지기네? 독립이구나 이렇게 판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독립 판정 방법을 써봐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독립 판정 방법은 뭐냐? 잘 봐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나 사건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계속 일정하고 같아. 우리가 이걸 PA로 쓰거든요. 정의는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이 조건부 뒤쪽을 지운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성질 때문에 어떤 공식이 바뀌냐면 여러분 PA 교집합 B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A, B의 곱사건의 확률을 양변의 PA를 곱해서 뭐야 이거? 양변의 PB를 곱해서 이렇게 배우셨죠? 이건 저번 시험 범위였어요. 아니면은 PA 곱하기 PBA를 했었지? 이 문자가 서로 교차되니까 공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죠? 이건 저번 시험 범위였는데, 자, 이 공식이 이제 어떻게 바뀐다? 요 뒤에 바 B, 요 바 A가 날아가면서 PB 곱하기 PA 또는 PA 곱하기 PB가 된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공식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 공식의 의는 독립 판정 방법이에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냐 안 주냐는 뇌로 판단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저 공식으로. 자, 예를 들어보자고. 지금 PA가 뭐야? 얘들아, 이 주사위 던지는 시행이니까 표본 공간이 있을 거고, 이 고3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 특히 경우의 수 단원의 포인트는 뭐냐면 문제를 집합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계속 뭔가를 증명할 때. 사건 A는 뭐예요? 1, 2, 3 그죠? 사건 B는 뭐예요? 1, 2, 4. 그 다음에 사건 A 교집합 B는 뭐예요? 1, 2. 이렇게 해놓고 이제 PA, PB, PA 교집합 B를 뜨는 거야. 봐봐. 자, PA는, 그다음 PB는 6분의 3, 그지? 그다음 PA 교집합 B를 얘들아 이딴 짓을 하면 절대 안 돼. 얘네 둘을 곱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문장으로 판단을 해보고 둘이 같은지 보는 거예요. 6분의 2죠. 맞아요?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종속이에요. 주사위 던지기지만 주사위 던지기 내부에 이렇게 사건들을 잡아놓으면 종속일 때가 있다고. 됐어? 어려워? 어렵진 않지? 이걸 몇 번을 했니, 그지? 여러분들 그냥 물 흐르듯이 들으시면 돼. 중요한 부분에 이제 체크를 좀 해가면서.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독립사건의 성질이 있어요. 정리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독립사건의 성질 괄호 1번은 필기를 이렇게 하시고요. 이 뒤를 날린다. 그 다음에 사건 A랑 사건 B가 독립인 게 증명이 되면 A, B뿐만 아니라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까지 이 네 사건은 모두 독립이야. 이 정도는 가이드라인으로 잡아 놓으셔야 돼요. 뭔가 증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A, B가 일어나든 말든 사건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건 A, B가 일어나지 않아도 사건 A, B에 영향을 안 준다는 뜻이니까. 얘네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알겠어? 오케이. 괜찮아? 그래? 근데 난 니들 모의고사 결과가 지금 궁금한데? 지금 민성이 잘 봤고, 효성이 잘 봤고, 잘 봤잖아. 저기 하는이도 잘 봤고. 너는 그래도 희망을 봤지, 이번에? 그래? 그래도 여러분 다행이에요. 뭐 목표 점수 이상 달성하신 분도 있고 목표 점수 살짝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내가 이제 시험지 보니까 목표 점수 살짝 안 되는 사람들은 약간 3점짜리 몇 개 틀리고 막 그랬더라고. 잘 하셨어요. 이제 슬슬 4점짜리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 다 썼죠? 우리가 3모 때 좀 조졌지만 그건 이제 방학 때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습득을 못 하신 것 같고, 어삼시사가 좀 어려웠죠. 그래도 요번에는 한 절반 정도 원점수 70점 넘으신 것 같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다. 준성아, 넌 진짜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배반과 독립의 관계. 말 자체가 비슷해 보이나 봐. 근데 여러분 이걸 외우지 마세요. 사실 1번은 조금 쓸모있긴 한데 이 PA랑 PB가 0이 아닐 때만 요게 되거든. AB가 서로 배반이라는 건 AB는 서로 종속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반이면 이제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 그럼 P A 교집합 B가 0밖에 안 돼. 그치? 근데 이제 PA, PB가 곱해지면 이게 어떤 양수값을 갖긴 가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다르다 해가지고 AB가 종속이다 이거를 뭐 외우라는 얘기인데 헷갈려요. 하지 마시고. 왜냐면 어떤 문제든 간에 이 PA, PB가 0인 상황은 고려해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합답형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OX 퀴즈를 푸시다 보면은 이 PA, PB가 0인 경우가 반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외우면 헷갈리고 우린 그냥 이렇게만 정리합니다. 독립사건과 배반사건은 얘네들을 왜 자꾸 비교해 놓는지 모르겠는데 니들이 헷갈리니까 그래 놨겠지?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배반 사건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독립일 때 독립일 때 배반일 수도 있고 독립일 때 배반 사건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문장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아예 관련이 없는 문장이에요. 얘들아, 배반은 뭐야? 우리가 어떤 표본 공간 내부에 사건들을 만들었을 때 이 사건들이 교집합이 없으면 배반 사건이라고 한단 말이야. 독립은 뭐니? 사건 자체의 시행의 종류가 중요한 거야. 시행의 종류. 예를 들어 가지고 주머니에 흰 공 3개랑 검은 공 4개가 있어. 근데 내가 사건 A를 흰 공 뽑는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 B를 검은 공 뽑는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공 색깔이 달라도 이 공들은 다 다르다고 보니까 얘 경우에서 몇 개야? 3개. 얘 경우에서 몇 개예요? 4개죠. 그리고 두 사건의 경우의 수가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럴 때 A, B는 서로 배반이라고 해. 알겠어? 근데 얘가 독립이야, 종속이야? 를 따질 땐 공을 뽑고 가져가냐, 공을 뽑고 다시 넣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알겠어요? 배반이라고 독립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배반이라는 말 자체가 두 사건이 관련 없다고 느껴지나 봐.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거야. 너 내 말 이해돼? 그래.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이 AB가 배반이면 AB는 독립이냐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돼. 넘길게요. 독립, 시행. 여기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문장에 네모 치시고 문제 풀 겁니다.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만? NCP, 이렇게 필기 하나만 하시고 이제 많은 교재에 1-P 말고 Q로 서술되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표현 하나만 더 적어 놓으시고요. 예를 들어 오지선다형 문제, 오 문제 중 세 문제를 맞출 확률 를 구해야 되면 5문제 중에 맞은 게 3개, 틀린 게 2개 해야 되니까 1, 2, 3번 맞추고 4, 5번 틀릴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에 5분의 4 2개 이렇게 하는데
세 문제라는 것은 내가 1, 2, 3번을 맞출 수도 있지만 1, 2, 4번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 뭐 1, 2, 5번을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개수랑 X 개수는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 확률이 계속 같단 말이야. 이게 유지가 된다고. 이게 독립시행이거든. 그러면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한다? 5분의 1 3승, 5분의 4 제곱에 저 앞에 있는 동그라미 3개랑 X 2개를 섞는 거죠. 얘를 섞는 과정 자체가 5문제 중에 동그라미 칠 문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 해가지고 5시 3을 곱해주지. 그죠? 저런 공식이고요. 이게 3단원 가면 뭘로 변해요? 바이노미얼 5,5분의 1. 그죠? 너 뭐야 라고 했어? 아니야. 기억이 안 나. 근데 준성아, 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네가 멍청하진 않은데. 너 멍청하진 않아. 어떤 개념을 들었을 때 이해하는 정도가 괜찮거든? 대학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까먹는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나중에 인생 살면서 좀 편한 점도 있긴 있을 거야. 나쁜 기억도 빨리 잊어버릴 것 같거든. 자, 문제 봅시다. 이제 마플 193쪽 펴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양이 많아요. 여러분 숙제 해올 것도 많아. 이 마플 시너지 물론 좋은 책이지만 모든 유형을 볼 수 있고 이제 교과서나 수능 특강처럼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진행을 하다가 여러분들 숙제 해오는 양이 시원찮으면 멈추고 교과서랑 수능 특강 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내 예상대로 풀어오시면 교과서랑 수능 특강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해봅시다. 자, 193쪽에 보시면 니들 기억나니?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문제들이 꽤 풀려 있을 거예요. 맞아요? 봐봐. 동그라미가 2개나, 3개나 있죠? 동그라미가 막 있죠? 막 문제가 풀려 있죠? 언제 풀었어요, 우리? 맞아요. 방학 때 다 풀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 해오실 때 자기가 옛날에 풀었던 문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풀었다라 보시면서 자기 자신한테 배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너 뭐야? 책 없어? 갖고 와. 과거에 자기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안 푼 거지 과거에. 이런 나태한 녀석. 저는 딱 여기만 안 돼 있을까요? 아유 나태한. 너 거기만 안 풀었나 보지. 하나도 다 풀려 있을 거야. 그렇죠. 기가 막히죠. 물 떠와요. 성실해. 너는 아마 풀려 있을 거야. 그다음에 효진이는 열심히 풀어와. 좀 많을 건데. 그래 정서. 네 방학 때 성실했어. 이때 공부를 얼마나 잘 해왔었는데 요새 왜 못 나왔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나 혼내는 스타일 아닌가 하잖아. 수요일에는 오는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내 카톡을 안 보는 것 같아. 너 DM 해줘 내가? 카톡 안 보는 거야? 카톡 잘 안 보는 애들 많더라고 요새. DM 해줘? 알았어. 잘 보고 와. 알겠죠 여러분? 갑시다. 자, 각 문제당 1분 30초씩 드릴 거예요. 뭐 다 풀란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1분 30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느껴보라는 얘기예요. 네. 자, 940번 푸세요. (940번) 아니 940번을 풀라고 지금. 숙제는 좀 이따 내드릴 거.
평소에 세 문제 중 두 문제의 비율로 문제를 맞히던 학생이란 건 이 친구의 커패시티가 한 3분의 2 정도 된다는 얘기야. 틀릴 확률은 이제 3분의 1인 거죠. 근데 이제 네 문제 중에 세 문제 이상을 맞춘다 그랬으니까 세 문제를 맞출 수도 있고 네 문제를 맞출 수도 있는 거지. 자, 이 네 문제 맞출 확률은 간단하죠. 3분의 2를 4번 곱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문제 맞추고 한 문제 틀릴 확률도 간단하죠. 3분의 2가 3번 곱해지고 3분의 1이 한 번 곱해질 건데 얘네는 섞어야 되지. 4C3 또는 4C1. 자, 그 더해 주실 거거든요. 자, 81분의 얘는 4, 8에 32. 얘는 2, 4승이니까 16. 자, 계산해 주면 48이니까 3호로 한번 나눠서 27분의 16입니다. 안 어렵죠? 자, 유형 2번 보세요. 순서 안 어렵지? 뭐라고? 안 어렵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2번은 952번입니다. 하세요. 952번. 봅시다.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이게 지금 색이 반전되어 있어서 얘네가 화이트고 얘네가 블랙이에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꺼낸 2개의 공이 색이 서로 다르면 동전 3번, 같으면 동전 2번 던지는 거야. 근데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케이스를 딱딱 나눠서 일단 고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공을 꺼냈는데 다른 공이 나올 확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정말 많이 해봤죠? 이때는 동전을 몇 번 던지는 거야? 3번. 근데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요? 2번 나와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 2개에 2분의 1 하나. 근데 얘네를 섞어야 되죠. 3C2 또는 3C1. 또는 이거 계산하면 얘들아 21분의 12여가지고 약분 윽윽 죽였을 때 7분의 4 나오거든? 그죠? 그러면은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은 몇일까요? 그렇지. 7분의 3이야. 이렇게 여사건도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좋고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같은 공 나올 확률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 2개 뽑거나 여기서 2개 뽑는 거니까 4C2 플러스 3C2 하시는 거죠. 그 위에가 9고 밑에가 21이어서 7분의 3이 나와요. 자, 이때는 동전 몇 번 던지는 거야? 2번 던지는 거죠. 앞면 2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거고 케이스를 나눠서 케이스 내부에서 고배 법칙을 잘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하기를 하는 이 구조가 계속 나올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왔을 때 다른 공이 나왔을 확률은 뭐 이런 식으로 조건 부호 확률이랑 독립시행을 연결 지어 놓을 수도 있죠. 그때는 얘가 분모에 들어가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계산할게요. 아우 56분의 12 28분의 3이니까 56분의 6 약분하면 28분의 9네. 그지? 1번. 자, 넘기시고 자, 유형 3번에 956번입니다. 고! 봅시다.
딱 1분 30초고 갑을 두 사람이 게임을 할 때 갑을 이길 확률이 을이 이길 확률보다 작고 두 번의 게임에서 갑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질 확률이 25분의 8일 때 갑이 4번의 시합에서 3번 이상 이길 확률은 3번 이기거나 4번 이기거나 갑시다. 한 번의 게임에서 한 번은 아니 두 번의 게임에서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라는 건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을 이길 수도 있고 두 번째 게임을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PQ가 25분의 8이라는 얘기고 PQ는 25분의 4라는 얘기지. 대신 Q는 1-P니까 여기에 1-P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데요. 내 말 좀 잘 들어봐 얘들아. 진짜 양아치 같은 선생님 아니면 문제에서 어떤 독립시행 한 번이 일어날 확률을 줄 때 뭐 17분의 13 이딴 식으로 주진 않을 거야. 해봤자 3분의 1, 3분의 2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요 정도일 거라고. 이거 암산하는 거예요. 몇 분의 몇 곱하기 몇 분의 몇이 25분의 4가 되게. 그렇죠. 이게 보통 분모 두 개는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25니까 이게 5분의 5로 시작하는 거고 P가 5분의 1, Q가 5분의 4. 이렇게 풀이를 줄일 수 있을 땐 줄여야 돼. 우리 보통 암산하는 방정식들 많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럼 5분의 1이랑 5분의 4 중에 갑이 이길 확률은 뭐냐? 당연히 5분의 1이겠지. 자, 이렇게 3번 일어나려면 5분의 1이 3개, 5분의 4가 하나, 이쪽은 5분의 1이 4개, 그리고 위에 건 섞어야죠. 자, 계산해 주시면 625분의 4, 4, 16 플러스 1. 625분의 17 찾으시면 돼요. 준성? 이해 잘 돼? 조금이야? 너 진짜야? 진심 얘기하는 거야? 가짜지? 그래, 어려우면 이따 끝나고 또 질문합시다. 확률이 작죠. 을이 이길 확률이 매우 작다 보니까 3판 또는 4판이나 이길 확률이 이렇게 작게 나온 거고. 자, 다음 넘겨서 유형 4번의 별표를 하나 치시는데요. 모든 확률 단원에서 이 여사건 쪽에는 제가 자꾸 별표를 쳐드리는데 정말 잘해야 돼요. 적어도라는 표현이 안 나와도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이걸 전공법으로 푸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반대 상황을 푸는 게 좋을지는 원래 항상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사건 확률 나오면 어떻게 단련을 계속 시켜드렸냐면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구해보기도 하고 전공법으로 구해보기도 하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문장을 좀 잘 만드셔서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을 계산할 때 확률로 확률을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962번이에요. 해보세요. 저는 이제 당연히 두 가지 풀이 다 보여드릴 겁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3개의 눈의 수를 모두 곱했을 때 그 수가 3의 배수일 확률은? 맞죠? 자, 이렇게 주사위의 눈의 수로 가능한 걸 제가 적어놨어요. 만약에 1 나오고 2 나오고 4 나오면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돼? 안 돼? 안 되죠. 3의 배수가 되려면 적어도 뭐가 몇 번 나와야 돼요? 3의 배수 36이 적어도 한 번은 나와야 돼요. 맞죠? 다시 내가 뭐라 그랬죠? 36이 적어도 한 번은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36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봐봐. 사건 A를 36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정의를 해. 니네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이 말 보자마자 자꾸 216이 떠오르죠. 이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사건 B는 36이 안 나오는 사건. 뭐 A 여집합이라고 써도 되지만, 자, 그래서 3개의 눈의 수를 모두 곱했을 때 그 수가 3의 배수라는 건 사건 A가 적어도 한 번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B만 일어나는 확률을 구해가지고 1에서 빼버릴 거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1, 2, 4, 5가 나오는 거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답은 이제 27분의 19인데요. 이걸 이렇게도 연습해보라는 얘기지. 사건 A가 적어도 한 번 나온다라는 건 사건 A가 3번 나올 수도 있고, 사건 A가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사건 A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자, 사건 A가 3번 나올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 2개에 3분의 2 하나고, 그 다음에 섞어주고, 얘는 3분의 1 하나에 3분의 2 2개인데 섞어주고, 다 더해주면 분모는 27, 분자는 1, 6, 12, 이렇게 해서 27분의 19가 나오기도 하죠. 됐죠? 심화 문제 가면 왼쪽 방법이나 오른쪽 방법 둘 중에 하나가 유난히 쉽지. 정말 심화 문제로 가면 이때 내부에서 여사건을 막 섞어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넘겨요. 자, 유형 5번 별표 치세요. 유형 5번 별표 치세요. 자, 어디 갔노? 970번입니다. 해보세요. 이 시스템 자체는 남학생들이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얘들이 롤 경기를 많이 봐서 그런지. 결승에서 5개의 세트 중에 3세트를 이기면 우승이래요. 이런 걸 5판 3선승제라고 해요. 5판 3선승제. A, B 두 팀이 이길 확률은 각각 3분의 1, 3분의 2고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한다고 할 때 A팀이 우승할 확률은. 그럼 예를 들어서 T1하고 중국팀이 붙었어요. 그럼 T1이 이렇게 끝내버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3분의 1의 3승이지. 근데 이제 중국팀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판 정도 따올 수도 있거든? 그럼 뭐 A가 2판쯤 이겼을 때 B가 한 판 이기고 그 다음에 A가 이겨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 그럼 이게 3분의 1이 지금 3개고 3분의 2가 하나잖아요. 그 다음 독립시행이니까 이걸 섞는다 이렇게 하시면 틀려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 안 돼. 3판을 먼저 이겨버리고 나면 네 번째 경기는 치러지지가 않거든. 그래서 유형 5번에 제가 별표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자리 하나가 고정이에요. 나머지만 돌리셔야 돼요. 그럼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하냐. 앞에 3분의 1 2개, 3분의 2 하나 해가지고 확률 하나를 계산해 놓으신 다음에 얘네를 섞어주고요. 알파벳은 4개지만 3개만 섞고요. 마지막에 A가 이길 확률을 이렇게 따로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경기까지 다 치르고 이제 이기려면 니들이 좋아하는 패패승승승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요 4개만 먼저 섞어줘야 돼요. 이 4번의 경기는 어떤 순서로 일어나든 상관이 없고 마지막 경기는 A가 이겨야 되는 거지. 요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 자, 계산해 볼게요. 요거 27분의 1이고 얘는 3이 하나 떨어지니까 27분의 2네. 그 다음에 이쪽은 계산이 81분의 8이거든요. 그럼 요 3을 9로 바꿔야겠다. 그럼 81분의 17 있어요? 5번. 수원 이해돼? 별거 아니죠. 자, 넘기시고요. 자, 유형 6번 윷놀이 해보시고요. 유형 7번 봅시다. 그 하은이는 여기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가지고 조금 의욕이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뒷단원에 있는 이항분포에서 이거 계속 해야 되니까
잘 풀어. 자, 유형 7번은 여러분, 이 앞면 두 개 문제가 있을 텐데, 있다. 979번이요. 해보세요. 979.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동전 3개, 6의 약수가 아니면 동전 2개를 던지는 건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2일 때 주사위의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확률은, 그러면 앞면의 개수가 2가 나올 확률 분모에 깔아야 되고, 앞면 개수가 2이면서 주사위는 1, 2, 3, 6이 나올 확률을 위에다 깔아야 되죠. 그쵸? 자, 앞면 개수가 2개 나오는 확률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요거 3분의 2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동전 3개 던지는 건데, 앞면 2번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 3분의 1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동전을 2개 던져버리는 거니까 앞면 2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 여기서 분모를 계산하다 보면 분자에 올려야 될 앞면이 2번이면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계산돼요. 얘를 그대로 갖다 올리는 이런 구조 너무 많이 보셨죠? 그쵸? 그냥 각 확률을 독립시행으로 계산할 뿐 조건부에서 워낙 많이 봤던 유형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분모랑 분자가 아예 관련 없이 확률이 계산될 때도 있으니까 이 구조에 너무 갇혀 계시는 건 또 안 돼. 자, 얘를 그대로 갖다 올리는 거. 계산할게요. 분모를, 아니 양변을, 아니 분모 분자를 3을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분모 분자에 8을 곱해 주시면 분모가 8 플러스 6 플러스 2, 그 다음에 분자는 6 해서 4분의 3. 답이 2번인데 봐봐. 이제 어떤 경지가 하나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 되는 사람만 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못해도 뭐 수능 뭐 29, 30, 28번 푸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거든. 이게 지금 동전 개수가 2개 나오는 상황일 때 주사위의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확률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최종 시행을 봤을 때 동전을 3번 던지거나 동전을 2번 던지게 되지 않니? 그치? 1, 2, 3, 6이 나오면 동전 3번 던지고 4, 5가 나오면 동전 2번 던지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일단 동전의 개수가 2가 나오는 사건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4개 있어. 그치? 이 중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온 거 어디야? 위에 거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위험하긴 하지. 돼? 약간 앞문장이 되게 복잡할 때 이게 또 안 될 때도 있거든. 되세요? 근데 여러분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왜냐면 너무 복잡할 때는 막 문장으로 못 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최종으로 나온 경우의 수를 분석한다,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당연히 이걸 연습하셔야 돼. 그래요. 자, 넘기셔서 유형 8번 하나 풀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쉬시죠. 11시 15분까지 제가 오늘은 10분만 드릴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보면 그림이 너무 없거든요. 문제를 파악하실 때 그림이나 표를 이용하는 건 확통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수직선이 필요하면 수직선을 그리시고 좌표 평면이 필요하면 좌표 평면을 그리시면 돼.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전피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일 거고,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전피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1이 돼야 돼요. 랩하는 것 같았죠? 그럼 전피가 마지막에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어야겠지. 거리가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5번의 시행 중에서 앞으로 몇 번? 3번, 뒤로 2번 갈 수도 있고, 앞으로 2번, 뒤로 3번 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각각의 사건이 갖는, 각각의 시행이 갖는 확률은 다 2분의 1이고요. 이거는 5시 3, 이거는 5시 2,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문제가 너무 쉽죠? 자, 이렇게 5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 11번은 뭐 꼭지점 돌아다니는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런 거 문제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일단 유형 11번까지는 이제 숙제. 자, 이제 다시 개념서 펴세요. 저는 확 통틀어서, 아니, 고등수학 통틀어서 이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에 있는 개념서들 설명이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린 요렇게 정리합시다. 뭐 읽어보시는 건 좋아. 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배워볼게요. 자, 확률 변수가 뭐냐면, 일단 변수가 뭐냐면 x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과거에 배웠던 x는 어떤 역할을 했고 왜 변수라고 불렀는지 한번 볼게요. 자, x는 뭐냐면요. 함수 안에 들어가서 어떤 함수 값에 하나씩 대응되는 변수를 x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이 단원에서 변수는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고 기호로 x라고 쓸 건데, 얘 역할은 뭐니? 어떤 확률 값을 나타내는 확률 질량 함수 안에 들어가서 확률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변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x고 함수 값이 좀 작다. 알겠죠? 자, 이런 거는 잘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라는 것 정도? 자, 이 정도는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정의역의 종류에 따라서 저 확률 변수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 아니면 연속 확률 변수. 그죠? 우리가 4번째 수업이니까 이렇게 정리해도 되잖아요. 되고 있어? 설명이 좀 안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결국 확률 분포도 함수다. fx처럼 함수야. 그럼 이 확률 분포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래프나 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률 분포, 확률 변수가 x가 가진 값과 x가 값을 가질 이 확률의 대응 관계, 이게 함수예요, 함수.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 확률 변수들 중에 이산한 애들이 확률 변수야. 이산이 뭐야? 정조대왕 이름이 아니에요. 보세요. 미안해, 재미없었지. 근데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우리 때 유행했었거든. 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 셀 수 있고 써.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설명. 불연속적인 변수들. 이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 밑에 무슨 유한계의 값을 갖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괜찮은데요. 불연속적이라는 표현을 꼭 써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얘들아, 셀 수 있을 때 이거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랬지. 이거 되게 헷갈려요. 너네 전교생 몇 명이야? 400? 그럼 내가 400명 대상으로 키를 조사했어요. 그럼 별량 몇 개예요? 400개지? 네. 내가 다시 400명 대상으로 400명 키 조사했어.
그러면 내 별량 몇 개야? 400개지? 400개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이산 확률 변수야? 아니야. 키는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야. 키는 뭔데? 길이라는 물리량이죠. 이런 건 연속 확률 변수예요. 여러분 개수로 따지시면 안 돼. 알겠죠? 이런 쓰레기 같은 표현. 아니, 봐. 그래서 봐봐. 대표적으로 횟수나 개수 같은 걸 이상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내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은 받은 문자 메시지 개수를 조사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 뭐 얘다가 한 달에 뭐 100개를 받았어. 준석이가 뭐 한 달에 0개를 받았어. 그 다음에 뭐 수원이가 한 달에 10개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내가 문자 메시지 개수를 조사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별량 몇 개야? 똑같이 400개야. 운이고 가서 조사하면. 근데 얘는 이산 확률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이산 확률 변수야.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오, 응 했어? 그래.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량이 영어로 뭐예요? 매스죠, 매스. 외국 애들이 이 뒤에 가면은 확률 밀도 함수도 나오잖아. 외국 애들이 질량이랑 밀도를 어떤 느낌으로 그 단어를 알고 있는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이산 확률 변수 나왔으니까 제가 예제 하나만 써봅시다. 나 꽤 자세히 한다. 그게 좀 지겹지 않니, 너네? 동전 3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보통 앞면 개수가 몇 개 나올 확률을 구하시죠? 이제는 앞면의 개수를 변수로 놉니다. x는 뭐야? 개수지? 이산 확률 변수야. 됐죠? 그럼 확률 분포를 나타내실 때 확률 질량 함수 오케이. 좋은데 어차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고 하다 보니까 표로 많이 나타내요. 자, 이 밑에는 px는 x라는 어떤 습관적인 표현을 쓰는 거야. 이건 외우셔야 되고.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몇부터 몇까지니? 앞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잘했어. 또 최대? 3개. 그래서 0, 1, 2, 3 이렇게 적으시고 이 밑에다가 확률들을 갖다 적는 것이. 근데 계산 빨리 할게요. 자, 동전 3개 던지는 거니까 전체 경우수 8개. 그죠? 그 다음에 앞면 안 나오는 거랑 3개 나오는 건 경우의 수가 하나씩 있고 여기는 3개씩 있지. 그래서 보통 가운데가 확률이 좀 높게 솟아요. 이걸 확률 분포표라고 해. 됐죠? 자, 근데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잖아. 이거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며. 그죠? 그래서 함수로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겠니? 이러면 안 돼요. 이 예제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8분의 1 또는 8분의 3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x가 0, 3일 때는 8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x가 1, 2일 때는 8분의 3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함수로 표현하면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확률 분포표로 쓸 수도 있고. 됐죠? 네. 다 기억나세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이 x 밑에 달려있는 애들을 우리가 각각의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특징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갖고 다 더하면 몇? 1. 자, 정리할게요. 밑에 있어요. 성질. 이번에만 별표 칩니다. 다 더하면 1. 자, 밑에 보시면은 응용 또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아니다. 요 정도만 하자. 여기 봐봐 얘들아. 내가 이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은 좀 자세히 설명하는 편이거든. 이거 한번 들어볼래?
이 표는 지우기가 좀 쉬운데. 근데 공간이 없어서 지울 거니까 이거 좀 외워놔 머릿속으로.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원리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로 가도 머릿속에서 쫙쫙 펼쳐져야 되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통계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쫙 한번 감아 드릴게요. 중1 때 통계를 배웠단다. 뭐게? 이거 어떻게 알아? 잎과 줄기 그림 기억나? 줄기와 잎 그림인가? 히스토그램 배웠잖아. 맞아. 그거 다 통계야. 너네 중학교 때 있잖아.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 맨 뒷단원에서 다 통계 배운 거 알아요? 1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 뭐야?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 상대도수 이런 거.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맨 뒤에서 너네 확통 배웠던 거 뭐 있어? 경우의 수랑 확률. 그때는 그 통계인지 몰랐지. 그 다음 3학년 2학기 맨 마지막에 배운 거 뭐예요? 삼포도와 대표값이라는 단원에서 분산 표준 편차 배우잖아요. 맞죠? 그거 다 합친 게 이제 이거잖아. 봐봐.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도수분포표를 이딴 걸 배웠어. 내가 일반 학생 10명의 수학 점수를 조사했는데 수학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된 거야. 보통 이걸 이제 도수라고 부르죠. 얘네들은 뭔지 이름 기억나니? 이거 계급이라고 불러, 계급. 어쨌든 총 몇 명이야? 10명이죠. 여기서 수학 점수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얘 몇 점이야? 모르지. 그래서 계급값이라는 걸 정의했잖아. 그죠? 얘가 55점 받은 거야. 얘는 65점씩 받은 거니까 총점이 130점이에요. 얘는 75점씩 받은 거니까 총점이 300점이야. 얘는 85점씩 받은 거고 얘는 95점씩 받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점수 총점을 잘 계산하신 다음에 이걸 10으로 윽 하고 나누면 이게 내가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이다 해가지고 이런 기호로 이제 쓰자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수분포표. 그럼 이걸 확률분포표로 바꿔볼게. 점수 x에 대해서.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죠? 이거 봐봐요. 여기 이제 확률을 적는 거고 위에는 내 관심 대상인 점수를 적는 거야. 55점, 65점, 75점, 85점, 95점. 그럼 내가 2반에 전학 갔을 때 55점 맞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어떤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럼 수학 점수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얻어내는 건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곱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변수의 확률을 곱해가지고 쭉 더한다가 아니라 이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하는 행위 자체가 이 항 자체가 분모에 뭘 깔고 있다? 전체 도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균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돼. 그래요. 이해 잘 되지? 그동안 열심히 가르쳐놓은 보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도 있어. 아직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아직도 어렵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괜찮아요. 편차는
분산은 뭐야? 분산은 일단 왜 탄생한 거야? 얘들아 이런 공부가 진짜 중요해. 왜냐면 3단원이 워낙 쉬워. 워낙 쉬운데 이제 쉬운 문제에서 애들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살짝 어려워져 가지고 저기 뭐야 개념이 좀 복잡해지면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념들이 되게 중요해. 알겠어? 분산은 왜 등장한 거야? 분산이 뭐 구하자고 지금 만들어진 게 분산이야 얘들아. 산포도라고요. 산포도. 오케이? 니네들이 지금 한국에 산지 그래도 한 19년 되지 않았니? 그지? 자기가 산포도라는 말이 잘 몰라도 한글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 산포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흩어져 있다. 산포도를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해요. 흩어져 있는 정도. 그럼 흩어져 있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값은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내 점수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편차라고 해요. 그쵸? 그럼 내가 어떤 집단에 있는 100명을 대상으로 이 100명 편차를 다 조사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편차를 평균 낼 수 있으면 이 집단의 산포도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죠? 근데 지금 내가 10명 수학 점수 써보면 뭐 이런 집단인 건데 이 각각의 친구들의 편차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75를 빼는 거야. 이렇게 돼요. 편차는 평균을 못 내. 왜? 다 더하면 0이거든. 너 왜 입을 그렇게 벌려? 방학 때 다 설명했던 거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야 이거 제곱하자. 그럼 이제 음수가 양수가 돼버리잖아. 맞죠? 야 이걸 제곱하자. 제곱. 그럼 다 양수가 됐지? 그 다음에 얘를 평균 내기로 했어. 이게 집단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대표값 분산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요 오른쪽 거 지금부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중3 때는 이렇게 했어. 편차를 다 구해가지고 편차를 다 제곱해서 평균 냈었다고. 근데 고딩 때는 그렇게 계산 안 해요. 이렇게 계산해.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오랜만이지. 지금은 내가 이제 이렇게 문자 써가지고 증명할 때 모든 공식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걸? 이게 사람이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우고 세 번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 쟤는 뭐라고 써놨니? XN이라고 써놨니? 준성아 그냥 불러봤어. 집중하고 있지? 자, x1이 가지고 있는 확률값을 제가 p1, x2가 가지고 있는 확률값을 제가 p2, 그 다음에 점점점 해가지고 n번째 변수가 가지고 있는 확률값을 pn이라고 해볼게. 자, 여기서 이제 ex는 어떻게 구한다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가지고 쭉쭉 더하는 거야. 여러분들 수학 1을 배우고 배우시는 거니까 이거를 xk, bk의 시그마로 좀 써놓읍시다. 자, 쓰세요. 자, 이제 변수 계산해 줄게. 변수? 내가 뭐라 그랬지? 분산 계산해 줄게. 이런 잠이 덜 깼나? 요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만 적어가면 돼. 분산이 뭐라고? 편차제곱의 평균이야. 편차제곱을 구해야 돼. 먹어도 돼. 알겠어요? 그럼 x1이라는 점수를 맞은 학생의 편차는 일단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제가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아니, 봐. 자꾸 이런 드립하면 안 되는데. 여기 봐봐요. 이게 편차예요. 예를 들어 65점에서 75점을 뺀 거. 근데 걔 가지고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제곱하죠. 그쵸? 근데 이 제곱들의 평균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옛날 애들은 막 도수를 다 곱해가지고 전체 도수를 나눴잖아. 이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뭐 해? 얘를 곱하면 돼. 얘를. 이 안에 전체 도수분에 이 계급의 도수가 숨어 있는 거란 말이야. 아이고. 그치? 자, 지금은 제가 풀어서 쓰고 증명 방법을 제가 왼쪽에다가 이따가 조금 더 고급지게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봐. 그러면 이 제곱들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MP, 마이너스 EXMP, 마이너스 EXMP가 있을 거고, 나도 오랜만에 써가지고 잘 안 써진다. 그 다음에 M제곱P가 있겠지? 준성아, 이해되고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은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냥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느낌만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달라는 얘기지. 이걸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달라는 얘기지. 이걸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호로 x의 평균은 아니고 이걸 제곱해서 평균 구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기호로 이렇게 써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만 다시 쓸게. 내가 왜 오늘 잘 못 쓰네. 마이너스 EXMP, 마이너스 EXMP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 EM으로 묶으면 안쪽에 X1P, X2P, 그 다음에 XNP 이렇게 남아. 준성 여기 이해돼? 내가 여기 두 개만 써줄게. 이렇게 M으로 묶어내니까 이제 안쪽에 이제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EM으로 묶었으니까. 이해되지? 그럼 봐봐, 여기. 이거 뭐야? 그렇지. 위에 있는 M이에요. 발음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준성아, 집중해. 이거 몇이야? 몇이야? 이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 준성아, 집중해. 이거 내가 심심해서 쓰는 거야? 아니야. 너도 한 줄 한 줄 빠르게 이해돼가지고 머리가 똑똑해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m제곱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m이 뭐예요?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고딩 땐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잖아요. 오케이?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외우기가 좀 힘드니까 이걸 여러분 한글로 씁시다. 기억나시죠? 2x제곱 뭐라고? x들 그냥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야. 제가 뭐라고 불러요? 제곱의 평균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아요. 뒤에 거는 평균의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걸 어떻게 외웠습니까? 재평평제라고 외웠죠. 자, 이렇게 한글은 지금 필기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느낌으로 VX를 조금만 더 서술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라서 하는 거야. 자, 일단 이거 한글 적으시고 제가 지운 다음에 해야 되니까. 보세요. 지울게요. 썼나? 효진이 썼나? 방금 썼어? 여기 봐봐, 얘들아.
이딴 표현은 수학원을 안 배운 애들의 표현이야. 자, 지금 합을 보시면 모든 항들이 다 닮아있죠. 어디가 변해요? X 아래에 있는 아래 첨자하고 P 아래에 있는 아래 첨자가 변하고 있지. 자, 시그마로 쓰는 거야. 오케이? 자, 봐. 전개에서 pk들을 다 곱해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시그마의 기본 성질 중에서 지금 시그마의 주인공은 문자 K지. 그래서 K랑 연관 없는 문자들은 다 밖으로 뺄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얘는 이제 기호로 제곱의 평균이니까 우리가 2x 제곱이라고 쓰는 거고, 여기 m이 나오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m제곱이 나오면, 준성아 집중해.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 알아. 그냥 불러본 거야.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m, 그렇지. m으로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m제곱.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시그마 pk. 준성아, 시그마 pk. 그래요. 자, 요렇게 짧게 증명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가셔서 앞으로 수학이나 어떤 학문을 공부하면 다 이렇게 기호의 학문이 됩니다. 화이팅 하시는 거야. 됐어요. 넘겨요. 표준 편차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를 루트 씌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쪽 보시고 공식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변수에다가 a배하고 b 더하면 평균도 a배하고 b배가 돼. 변수에 a배를 해놓으면 분산은 a제곱배가 되고 이 플러스 b는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시그마는 여기다 루트 씌운 절대값 a 시그마 x. 뭐 다 아시죠? 이 계산이나 이런 거는 큰 무리가 없잖아. 근데 이것도 개념이 중요하다고. 개념이 중요해. 여기 봐. 내가 n명의, 그러니까 저게 왜 a배 플러스 b고 왜 a 제곱배가 되고 왜 플러스 b는 영향을 안 미치고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잘 들으세요. 내가 n명의 수학 점수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 오케이? 근데 수학 문제 하나가 오류가 난 거야. 알겠어요? 예를 들어 뭐 5점짜리. 그럼 어떻게 해줘요? 전교생 5점씩 다 올려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애들 점수를 다 5점씩 올렸어요. 그럼 당연히 평균도 어떻게 돼요? 5점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제가 편차를 좀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편차는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편차는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점수가 있는데 점수를 올려가지고 평균도 따라 올라오니까 편차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기 때문에 분산은 그대로예요. 시그마도 당연히 그대로겠지. 여기까지 되지? 자, 근데 뭐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전교생 수학 점수 조사를 했는데 수학 시험을 쳤는데 와, 씨, 1등이 48점이야. 알겠어요? 100점짜리 시험을 쳤는데 1등이 48점이야. 홀리 쉣. 이거 성적표 어떻게 부모님 보여드려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교생 점수를 다 2배 하기로 했어. 이런 적 없어? 나 진짜 한 번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시스템 동력학 시험 쳤는데 애들 1등이 47점이어가지고 교수가 곱하기 2 했어.
저 여기 봐봐. 이렇게 A배를 했어요. 내가 니들 점수 다 2배 하면 평균 어떻게 돼? 아, 당연히 2배지. 그죠? 이제 분산 어떻게 변하나 봐야 되니까 편차 조사해보자. 근데 이걸로 분산 계산하는 건 아니죠. 이거 제곱해야 되죠. 자, 얘도 편차 조사해보자. 근데 이걸로 분산 구하는 건 아니죠. 이거 제곱해야 되죠. 보세요. 원래 편차가 몇 배 됐어요? A 제곱배가 됐죠. 이래서 분산은 A 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됐죠? 자, 하나만 써줄게. 지금 VX가 이렇게 생긴 거고. V, AX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A제곱 VX인 거예요. A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이 괄호 안쪽에는 VX만 남으니까. 됐죠? 근데 여러분, 오케이인데, 이거 문장 연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제 좀 써볼래? 3x-4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약간 2가 이쪽에 분배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산이 좀 돼야 돼요. 알겠어요? 연산이 좀 되는 느낌으로 이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 V 3x-4 이런 식으로 연산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4는 쌩까고 이 x의 개수에 제곱해서 vx 하는 거야. 이게 연산이 좀 돼야 돼요. 연산이. 그 다음에 시그마는 내가 일부러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 나는 고딩 때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이 공식 하나 외워도 되는데 난 이상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난 공식 외우는 걸 진짜 싫어했거든요. 내가 미적분 오지게 했지만 미적분에 삼각함수 공식이랑 저런 공식이랑 한 20, 30개 있어. 라떼는 그랬거든? 하나 외웠어요. 하나. 지금도 그렇게 수업하고 있고. 저는 분산을 먼저 구해요. 이거 4V잖아. 여기다 루트 씌워요. 나는 고딩 때 계속 이렇게 했어. 근데 뭐 지금은 여러분 이게 음수가 곱해져 있어도 분산 구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다 보니까 이게 양수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 달리는 거야. 됐죠? 이게 다예요. 밑에 도수분포, 확률분포 안 보셔도 됩니다. 아, 이게 개념서가 참 좋아요. 도수분포표로 확률분포를 설명해 놓은 교재가 한 번도 못 봤어. 이 교재는 있더라고. 됐나요? 자, 이제 마플 시너지 오셔가지고요. 다행히 제가 오늘 좀 늦었지만 오늘 첫 수업이라 문제 푸는 시간이 없어서 목표한 양은 다 했어요. 자, 그 독립시행 유형 11개 하고 자, 그 다음에 1017번부터 천 1080번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풀어오시는 거예요. 다 낼라 그랬는데 유형 뒤에 2개는 좀 뺐어요. 됐어요? 끝! 수고했습니다. 수요일날 봅시다.